저는 오늘 인스타 수익화 운영 전략 강의를 맡은 강사 김혜원이라고 하고요. 평일 저녁에 이렇게 귀한 시간에 시간을 내주셔서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현재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를 운영하면서 저도 뷰티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개설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클라이언트 분들 의뢰를 받아서 인플루언서 분들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크포분들도 섭외를 같이 해서 리스트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몇 번 단톡방에 글을 올렸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신청을 받으면서 느꼈던 점이 생각보다 팔로워가 많은 분들은 많으신데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 아쉬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인스타 운영의 목적이 수익화가 아니신 분들은 그대로 운영을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단순 기록 이상의 의미를 두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해서 운영하시면 좋을 만한 팁들을 가장 현실적이고 또 실천하기 쉬운 방법들 위주로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느낀 엑기스를 좀 모아서 전달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강의를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운영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잠시만요. 채팅창. 네, 채팅창 켜놓을게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채팅창 제가 지금 켜놔서 채팅으로 여쭤보셔도 되고 아니면 말씀을 중간중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실제로 저는 꼭 강의가 아니더라도 정말 한두 포인트만 딱 찝어드려도 될 것 같은 분들은 간단하게 상담이나 컨설팅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DM 캡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컨설팅 중에 일부를 캡처를 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되게 잘하고 계셨던 분이기는 했는데 제가 보기에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성장을 하지 못해서 계속 들어오는 광고 수준이 좀 고만고만한 게 너무 눈에 보이고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피드의 방향성을 좀 고치고 뭐 이런 건 좀 없애고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이 이미 고민을 하셨던 과정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래서 이해도도 굉장히 빠르시고 실천도 굉장히 빨리 잘 해주셔가지고 불과 한 달이 안 되는 사이에 피드 분위기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바뀌어가지고 그 전에는 클라이언트한테 리젝을 받았던 분인데 한 달 후에는 다시 컨펌이 나가지고 저랑 같이 일을 진행을 했던 분이거든요. 잠깐. 새로 들어오시는 분 그 음소거 안 돼 있으면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처럼 누군가한테는 이게 시간이 짧게 걸릴 수도 있고 또 아무리 좋은 방법이나 뭐 이런 괜찮은 로직을 알려드려도 잘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모든 분들에게 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한 달 만에 이렇게 좋게 바뀌었다는 예시를 보여드리기는 했지만 본인이 그렇게 빨리 되지 않더라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단 인스타그램을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면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의 스타일이 개인의 일상을 그냥 이것저것 올리는 계정인지 아니면 간간히 일상을 올리더라도 또 수익화에 집중을 하고 있는 계정인지 또 이것도 아니면 브랜드나 유튜브 홍보를 위해서 인스타를 좀 부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운영 방식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오늘은 주제가 주제인 만큼 수익화 인플루언서 중에서도 팔로워 약 1000명에서 10,000명대 사이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계정과 수익화 계정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개인 계정과 수익화 계정.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채팅창으로? 없으신가요? 어머, 죄송해요.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자면 저는 개인 계정과 수익화 계정의 차이는 컨셉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나 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브랜딩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개인 계정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컨셉이 없이 그냥 개인의 일상을 공유하고 지인 위주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다면 수익화 계정 같은 경우에는 컨셉이 있는 계정으로 팔로워나 팔로잉 해시태그를 충분히 관리를 하고 있는 계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컨셉이 있고 없고가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도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냐 없냐를 구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실 뭐 일상이 되게 화보이고 얼굴 자체가 준연예인급인 뭐 그런 분들이라면 이런 컨셉이나 방법론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실제로 본인이 뭐 외모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또 다 각자의 컨셉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얼마나 자기만의 색깔로 녹여내느냐에 따라서 각자 계정의 밸류나 영향력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딱 봤을 때는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사진만 간단하게 찍고 올리는 것 같더라도 그분들의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티 안 나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컨셉을 잡아야 할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당연한 얘기지만 평소 본인의 관심사이면서 또 자주 올릴 수 있는 카테고리를 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주 올릴 수 있는 카테고리라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잘 안다고 하더라도 인스타그램은 채널의 특성상 롤링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뭔가 빨리빨리 자주자주 올리지 못한다면은 이게 그냥 포트폴리오의 개념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가 사실 좀 힘들어요. 오디오 지금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주 컨텐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저는 뭐 뷰티나 다이어트, 라이프 스타일, 푸드 카테고리처럼 협찬이나 광고가 활발한 컨셉을 선정을 하시면 좀 더 수익화를 빨리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내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좋을지 레퍼런스를 찾거나 롤모델을 찾는데도 되게 빨리 어떻게 보면 접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또 어떤 식으로 컨셉을 정할까 하고 고민이 되실 수가 있는데 컨셉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지금은 뷰티 컨셉으로 또 뷰티 안에서도 스킨케어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저도 막 다이어트도 해봤다가 또 뷰티 이것저것 해봤다가 또 아예 관련이 없는 것도 해봤다가 이것저것 방황을 좀 했었는데 하다 보면은 본인에게 어떤 게 더 잘 맞는지, 어떤 콘텐츠를 올렸을 때 팔로워들한테 좀 더 피드백이 많이 있는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할 때랑 실제 콘텐츠가 올라갈 때랑 좀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하나의 그 컨셉에 딱 너무 처음부터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 없이 그냥 관심사 한 두세 개 정도로 시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는 지치지 않고 오래 하려면 현실적인 목표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다른 뭐 유튜브나 뭐 온라인 강의들 같은 것도 봤는데
요즘 유튜브 이렇게 찾아봤을 때 뭐 한 달 만에 1,000명, 뭐 한 달에 10,000명 이런 딱 봤을 때 뭔가 되게 후킹이 될 만한 목표치를 얘기를 하는 그런 방법론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게 불가능하거나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 수치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수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뒤에서도 제가 언급을 하긴 할 텐데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잊지 말아야 할 키워드가 바로 이렇게 소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한 번에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면 이게 한 번에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3달 안에 100명이라고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게 그냥 우리가 숫자로 화면으로 봤을 땐 이 100명이 되게 적어 보여도 만약에 우리가 이 100명이 진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3달 안에 내가 새로운 100명을 알아서 이 사람들과 정말 진정한 소통을 계속 해 나간다는 게 진짜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특히 초반에는 1명이든 10명이든 이 사람들과 계속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초반 팔로워들은 정말 튼튼하고 단단한 관계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게시글에만 반응을 하기를 바라고 있을 게 아니라 팔로워들의 게시글과 계정에 먼저 더 반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일단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좋아요 같은 것도 계속 눌러주시고 댓글 같은 걸 달 때도 되게 성의 있게 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딱 말로만 들었을 때는 그건 또 언제 시간을 내서 또 언제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인스타를 수익화로 하는 게 좀 체화가 되다 보면 그냥 인스타를 기본적으로 그냥 그때그때 계속 보게 되니까 좋아요 같은 것도 한 5분, 10분만 시간이 있어도 그냥 계속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 같은 것도 한 시간 조금만 놔도 그냥 내 피드에 자주 놀러 오시는 분 계정에 가서 댓글도 되게 열심히 달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인스타 관리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되게 많이 내지는 않아요. 그때그때 짬날 때 하는 편인데 초반에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쉽게 빠르게 안 되다 보니까 시간을 내서 하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이게 익숙해지는 시간이 오면은 그 이후로는 그냥 되게 내 일상 속의 하나처럼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게 이 시간 드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제가 처한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롤 모델을 참고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팔로워가 한 100명밖에 없는데 10,000명, 10만 명 이런 인플루언서들의 어떤 소통 방법이나 콘텐츠 퀄리티를 따라하기에는 너무 후달리는 거죠. 그리고 당장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내 스스로도 되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저는 처음에 진짜 초창기 때는 한 1,000명 정도 대 팔로워를 가지신 분 중에 되게 진정성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많이 만드시는 분을 참고를 했고 그분이 팔로워들과 어떤 소통을 하는지 또 그분은 어떤 팔로워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되게 분석적으로 좀 접근을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막 이런저런 강의를 많이 듣는 것보다 그런 분들의 운영 행태를 실질적으로 제가 눈으로 보는 게 되게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보는 거랑 내 눈으로 '아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를 보는 거랑 되게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벤치마킹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이 텍스트에는 사진, 감성, 뭐 구도, 해시태그만 써 놓긴 했지만 조금 더 집요하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몇 시에 올리고 이 사람한테 댓글을 달아주는 사람은 누구고 이 댓글 달아주는 사람한테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이런 거를 더 디테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은 아마 막 강의에서 배우는 것보다
되게 빨리 뭔가 몸으로 확 와닿는 느낌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강의를 만드시는 분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